2025년 5월 29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오늘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벌어진 전쟁 601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을 가자지구로 납치해 간 지 601일째가 되고 있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은 물론 대부분의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도대체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배경은 벌써 잊어버린 채 허구한 날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맹 비난만 쏟아놓고 있습니다. 왜 이 전쟁이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스라엘 군인이 이렇게 공격할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과 전쟁의 본질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항상 무슨 문제든지 원인과 본질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유진 PD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가자지구 얘기부터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자지구를 향해서 IDF 공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일명 기도원의 전차 작전, 지난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에도 계속해서 공격을 하면서 약 200여 군데를 공격한 것 같아요. 성과가 좀 있습니까? 네, 이번에 IDF에 따르면 48시간 동안 공격해서 가자지구 전역에서 200개 이상의 테러 목표물들을 공격을 한 것인데요. 가자 남부에서는 하마스 테러 조직이 사용하는 군사시설을 공격을 했는데, 이 해당 시설에는 무기고랑 관측소, 그리고 군사시설 여러 가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해당 지역에서 이스라엘군에 위협이 되는 여러 테러리스트들을 제거했다고 하는데요. 가자 북부에서도 하마스 누크바 테러리스트가 사용하던 건물을 파괴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이번에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가자지구 안에 있는 의사 가족이 모두 희생을 당했는데, 이 의사한테는 9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이 9명의 자녀까지 모두 이제 공습에 희생됐다라는 뉴스가 나와서 또다시 전 세계가 이스라엘 군을 향해서 아주 맹비난을 쏟아놓고 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의사 가족의 숨겨진 놀라운 비밀이 이번에 아주 드러났다고 해요. 어떤 놀라운 비밀이 있었던 겁니까? 네, 이번에 이 사망했다고 하는 아이들의 사진을 통해서 그 진실이 드러나는 것인데요. 사실 하마스는 평소에도 사진 조작을 통해서 가짜 뉴스들을 많이 퍼뜨리는 것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 뉴스가 가짜 뉴스로 판명이 됐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번에 사망했다고 한 아이들 사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똑같은 사진이 2022년에도 그리고 지난 2월에도 몇 차례 사망한 아이들 사진이라고 재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뻔뻔하게 하마스가 대놓고 거짓 뉴스를 퍼뜨린 것인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이 진위 확인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내보낸 것이라고 합니다. 일단 의사 가족이 죽었다라는 것도 사람들한테는 특별한 그런 그 사연으로 다가오는데, 거기다 9명의 자녀가 저렇게 죽었다라고 하니까 더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공분을 사죠. 근데 저 사진이 옛날에도 썼던 사진이네요. 저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자, 가자지구 안에 주민들을 위해서 인도주의적 구호물자가 들여보내도 그 사실은 이제 문제는 하마스가 그 구호물자를 중간에 그걸 뭐라 그래야 돼요? 착복이라 그래야 됩니까? 탈취를 해서 문제가 돼가지고 이게 과연 제대로 그 가자지구 안에 있는 난민들에게 보급이 되느냐, 이게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미국 주도의 인도주의 재단에서 아니다, 우리가 이번에 직접 좀 전달해 줘야 되겠다 이러면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제대로 좀 전달이 된 것 같습니까? 네, 이번에 이제 가자 인도주의 재단인 GHF를 통해서 약 8,000개의 식량 상자를 배포했다고 합니다. 이 각 상자는 5.5명이 3.5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하고요. 총 약 46만 2천 끼의 식사 분량이 전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이 아무래도 동시에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운 상황도 많이 연출이 됐었는데요. 현장에서 질서를 잡기 위해서 이스라엘군이 경고 사격도 하면서 현장에서는 총소리도 들리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GHF 팀도 잠시 후퇴했다가 다시 보급을 재개하는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보급품 나눠주려고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 굶주린 가자지구의 그 난민들 우르르 몰려 들어가지고 오히려 그 구호물자 트럭 갖고 갔던 그
트럭 기사도 막 봉변당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요번에 그 미국 팀들은 괜찮았는지 모르겠네요. 자, 예전에는 하마스가 중간에 그렇게 구호물자를 탈취해서 나름 재미를 많이 봤어요. 밀가루 한 포대 훔쳐가지고 그걸 막 200불에 팔고 이랬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지금 뭐 미국 구호재단이 직접 들어가서 나눠주면 하마스가 탈취를 못하니까 하마스가 되게 싫어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하마스가 그 미국 구호재단 보급품 나눠주는 거 그냥 내버려 뒀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예, 하마스 역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예상대로 하마스가 구호 트럭의 봉쇄를 시도했다고 전했고요. 그리고 GHF도 성명을 통해서 하마스의 살해 위협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인이 배급 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마스가 차단하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하마스는 실제로 팔레스타인인들에게 그 새로운 지원 시스템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우리한테 접근을 한 거니까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경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유엔도 이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서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미국이 유엔을 향해서 위선의 극치 이렇게 일침을 날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하마스예요. 하지 마스. 그래서 하마스. 자, 이스라엘 언론 매체죠. JNN. 이번엔 좀 터졌습니까? 이스라엘의 언론 매체 JNS의 보도 내용인데 영국 정부가 하마스의 주요 자금원 중에 하나다. 영국 정부가 하마스한테 자금을 지원했대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영국 정부가 왜 얼마나 하마스한테 이 자금을 지원했다는 겁니까? 이제 채널 12의 기자 옴니 마니브에 따르면 이 영국이 하마스에 대한 기부금 규모에서 세계 3대 주요 국가 중 하나인데 영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전부 무슬림 국가들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런던은 수천만 파운드를 가자지구로 이전을 하는데요. 근데 그 돈이 전부 하마스의 손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연구기관인 NGO 모니터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실제로 하마스와 연관된 단체인 UN, 특히 유니세프에 약 1억 파운드를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야, 1억 파운드면 거의 얼마나 되는가? 한 1,600억 정도 되나요? 어쨌든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군 IDF가 말하기를 앞으로 2개월 정도면은 2개월 내에 가자 지구의 75%를 완전 장악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가자 지구 얼마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 현재까지는 한 40% 정도 완전한 작전 통제권을 확보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2달 안에 가자지구 약 75%에 대한 완전한 통제 작전권을 이제 확보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는데요. 최근 IDF의 전략은 이전과는 달리 좀 바뀐 면이 그전에는 많은 하마스 대원들을 제거하는 것이 이제 공습의 목표였는데 이제는 하마스 인프라를 이제 체계적으로 해체를 해서 향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영토를 점령하고 유지하는 데 먼저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가자 지구 내에 있는 3곳의 안전지역으로 이동시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가자 북부와 중부 그리고 가자 남부의 특별 인도주의 구역으로 이제 이동을 시키면서 하마스 통제 지역에서 민간인을 철수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마스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면서 그리고 하마스가 주민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가자지구 소식은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요. 요즘 이스라엘 국회의원들한테 협박 편지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아마 배달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이스라엘 정가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어떤 편지길래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공포에 떨고 뭐 행운의 편지 이런 건 아니겠죠? 이 편지는 미국 버지니아에서 시작되어 뭐 7명에게 그런 편지는 아닐 것 같고 네. 않고 공포의 편지 어떤 편지길래 그러는 겁니까? 일단 이 해당 협박 편지는 이제 발신자가 뭐 하마스나 이란이 아니었고요. 히브리어로 작성된 이 편지의 내용이 당신 가족 중에 한 명을 찾아내서 10월 7일에 있었던 그 1,400명 사상자에게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해를 가할 것이다. 이런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다른 국회의원이나 이제 정부 장관들에게도 비슷한 이런 편지랑 봉투가 전달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의심스러운 흰색 가루가 담긴 봉투는 현재까지도 이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요즘은 웬만한 거는 다 이메일로 보내는데 그렇게 봉투 속에 이렇게 손으로 쓴 편지가 온다. 일단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더군다나 뭐 흰 가루가 있다. 설마 미숫가루를 보내겠습니까? 조심해야 돼요. 지난주 금요일 날 5월 23일 로마에서 열린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
5차죠. 뭐 별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번엔 좀 그래도 뭔가 좀 진전이 있습니까? 이번에 이제 오만 외교 중재를 했던 이 오만 외교장관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일부 진전은 있었지만 결정적인 성과는 없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이날 사실 3시간 이상 회담을 진행을 했는데 그마저도 스티브 위트코프는 다음 일정 때문에 중간에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5차 회담도 합의가 되지 않은 채 마무리가 되면서 다음 회담을 기약했는데요. 일전에 트럼프가 회담이 실패가 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이란에게 말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 이란이 이에 대해서 미국과 협상이 실패해도 이란은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월요일이었어요. 5월 26일 이날에 이제 예루살렘 데이라고 해요. 저도 이때 예루살렘 데이 때 여러 번 이스라엘에서 그 예루살렘 데이를 맞이한 적이 있었는데 이날은 거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다 길거리로 뛰쳐나오더라고요. 이스라엘 국이 막 흔들면서 행진을 해요. 거리마다, 골목마다. 이번 월요일 예루살렘 데이 때도 또 그랬습니까? 네, 이번에도 이제 어김없이 수천 명의 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으로 몰렸는데요. 예루살렘의 재통일 58주년을 기념하면서 수천 명이 예루살렘 거리, 특히 구시가지를 행진하면서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고 노래하고 춤추는 이런 깃발 행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도 이날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이 논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그런 날인데요. 근데 특히 이 퍼레이드를 할 때는 이 충돌이 격화될 우려가 있어서 보안이 강화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 구시가지 무슬림 지역을 통과를 하면서 충돌이 발생을 했는데요. 몇몇 구급복도들이 이 아랍 지역 주민들에게 폭행과 위협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한 지나가면서 외치는 이런 구호나 그리고 그들의 플래카드의 문구가 굉장히 공격적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또 논쟁거리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왜 5월 26일이 예루살렘 데이인지 아세요? 몰라요? 아이고. 1967년에 6.1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군인들이 들어가가지고 회복했어요. 그래서 그날을 이 예루살렘 데이로 이렇게 정해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예루살렘 데이 때 예루살렘 시내 거리 말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산 안에서도 뭔가 좀 해프닝이 있었다고 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국가안보부 장관인 벤그비르. 네. 역시 우리의 실망을 저버리지 않는. 벤그비르 장관이 이제 예루살렘의 날을 맞아서 성전산을 방문한 것인데요. 사실 아시다시피 이 성전산은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 보안군의 철저한 감시를 받는 곳인데 이번에 또 이렇게 벤그비르 장관이 이 성전산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영상이라든지 이스라엘 국기를 흔든다든지 이런 영상들과 사진들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된 것인데요. 요르단은 이러한 벤그비르 성지 방문과 그 도발적 행동에 대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저 성전산 안에는 유대인들이 못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들어갈 수는 있지만 들어갈 때 이스라엘 경찰들이 아주 철저하게 무장하고 이렇게 경호하면서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서도 절대로 뭐 그 황금 사원을 바라보면서 저 황금 사원이 옛날에 우리의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 자리인데 막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든가 그쪽 방향을 바라보면서 뭔가 이렇게 기도를 한다든가 그럼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저렇게 벤그비르 장관이 들어가서 심지어는 엎드려서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이번에 벤그비르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뭐 논란이 될 수밖에 없죠. 저 폭동 안 일어난 게 다행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 날에 눈에 띄는 또 다른 해프닝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레바논에서 또 이 예루살렘 데이와 관련된 해프닝이 있었더라고 해요. 어떤 해프닝이었습니까? 뭐 이제 레바논 국가랑 관련된 건 아니고요. 이제 레바논에 있는 기독교인이 유대인과 아랍인과 함께 예루살렘의 날을 맞아서 새 노래를 발표를 한 것인데요. 히브리어랑 아랍어, 영어로 협업해서 Pray for the Peace of Jerusalem이라는 제목으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하고자 만든 노래라고 합니다. 이 레바논 싱어송라이터는 카린 바실리이고요. 이 바실리는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메시아닉 욤키프르 행사에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처음 발견한 후에 이스라엘의 열렬한 옹호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지난주인가요? 메시아닉 주가 불렀던, 메시아닉 주가 아니라 유대인이 그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서 2등한 노래를 들으면서 1부를 맞췄는데 오늘은 이 카린 바실리아의 노래 Play for the
피스 오브 제루살렘 노래를 들으면서 1부 순서 마치도록 하죠.